257페이지입니다. 공동소유. 요거는 이제 공유가 중요합니다. 매년 노는 게 공유예요. 100번지 토지가 한 필지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반드시 한 개만 있어야 될까? 여러 개 있어야 될까? 한 개. 왜 한 개만 있어야 되지? 일물일건주의. 그러면 소유자는 반드시 한 명만 있어야 될까? 여러 명 있어야 될까? 여러 명 있어도 되겠죠? 이걸 뭐라 한다? 공동소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의 물건에 한 개의 소유권이 있고 하나의 소유권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걸 말한다. 공동소유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소유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어. 그것이 뭐냐면 공유, 합유, 총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가 중요하다? 공유가 중요하다 이런 뜻이죠. 그 세 가지를 어떻게 구별하냐? 첫 번째 구별 기준이 지분이에요. 지분이라는 것은 자기 몫입니다. 자기 몫이 있냐 없냐? 공유는 자기 몫이 있죠. 합유는 있어요. 총유는 자기 몫이 없어. 근데 지분의 존재만 가지고서는 공유하고 합유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단계를 더 나가서 지분이 존재한다면 그 지분을 분할하고 처분하고, 처분이나 양도나 같은 말이죠. 상속받고 담보를 설정하고 이런 등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냐 없냐를 놓고 공유는 그게 자유다 제한이다. 자유죠. 공유는 지분의 분할이 자유롭게 인정됩니다. 그런데 합유는 지분은 존재하는데 분할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뭐 전원 동의를 받아야 되고 하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분할이 제한될 수도 있죠. 그걸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공유물은 뭐가 있냐? 상속재산. 가장 대표적인 합유물은 조합재산. 이 조합이라는 것은 동업자들의 공동재산을 생각하신대. 동업자들.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총유재산은 비법인 사단의 사원이 소유하는 것인데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요거는 지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그 구성원들인 사원들의 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비법인 사단은 어떤 것이냐? 종중이라든지 교회라든지 각종의 친목단체라든지 산악회 뭐 이런 게 동호회 있죠. 이런 것들이 비법인 사단입니다. 보다시피 비법인은 사람이다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죠. 예? 사람이 아니니까 권리를 가질 수가 있어 없어?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누가 가진다고? 그 구성원들인 사원이 공동으로 가진다. 그러니까 교회 재산은 누구 거다? 교회는 비법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가질 수 없고 교인들이 공동으로 소유고 종중 재산은 누구 거다? 종중이 소유권을 가질 수 없고 종중의 구성원들인 종원들이 소유권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등기는 좀 다릅니다. 소유권은 종중원들이 가지고 있더라도 등기는 누구 명의로 할 수 있다? 종중 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등기법하고 민법의 그 실체관계하고 등기 절차는 조금 달라. 그 왜 그러냐면 그 경제성을 좀 보는 거죠. 김혜희 종중원이 뭐 100만 명인데 등기되나? 100만 명을 등기할 수 있는 등기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맨날 태어나고 맨날 죽는데 어떻게 등기를 다 하냐고. 그래서 종중은 사람이 아니지만 종중 명의로 등기를 허용합니다. 등기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하여튼 요 가지가 기초입니다.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뭐가 중요하다고? 공유가 중요합니다. 자, 공유가 뭐고 물어보면 뭐라 답을 해야 될까? 읽어. 하나의 물건이 한 개의 소유권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행태로서 각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고 지분의 분양 상담이 자유롭게 행성되는 것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속재산이다. 이렇게 좀 말을 만들어가면서 읽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는 안 할 수 있겠나? 여러분 얼마나 똑똑한데. 중개사는 나중에 뭐 하는 사람들이요? 사장님이 될 사람들인데 사업주가 될 사람들. 지금 경기 안 좋을 때 열심히 하세요.
원래 공부는 언제 하는 거예요? 경기 안 좋을 때 하는 거야. 경기 안 좋을 때 열심히 해가지고 재학금 따고, 경기 좋으면 바로 그냥 개업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몇 년 만에? 한 2, 3년 만에 이제 팽생 물걸 다 버려야 돼. 죽기 살기를 해가지고. 기회가 항상 오는 건 아니거든. 이 부동산이 롤러코스터처럼 이 파도를 타기 때문에 정점에 올랐을 때 확 버려야 된다. 그때는 뭐 인증사정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왜 그런지도 몰라?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저 아프리카 밀림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적자생존입니다. 적자생존.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그지? 적자생존. 능력이 있는 자는 살아남고 능력이 없는 자는 도태되는 것이 이 세상의 준엄한 이 규칙이에요. 이거는 누군가도 거스를 수 없어. 자본주의 규칙입니다. 자본주의는 적자생존.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밀림보다도 더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동네가 인간 세상 동네예요. 문명이 발달할수록 더 경쟁은 치열해지고 앞으로 우리 자식들은 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가야 돼. 왜? 직업이 자꾸 사람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이 없어지니까. 요놈 때문에. 요 문제야. 우리 세대가 제일 피해를 본 게 뭡니까? 컴퓨터죠, 그지? 컴퓨터가 없을 때는 참 잘 살았어요. 골고루 잘 살았어요. 컴퓨터 없을 때는. 컴퓨터 없으면 골고루 잘 살아. 일은 하는 만큼 돈을 버니까. 아버지 혼자 일해도 식구 5명이 먹고 살았다니까. 그런데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어떻게 됐어? 집중이 되기 시작하죠. 정보력과 돈을 가진 사람 쪽으로 돈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컴퓨터 한 대가 사람 100명 몫을 다 해내거든. 사람이 많이 필요 없어져 있어. 그러니까 고급 인력들은 컴퓨터와 친한 고급 인력들은 잘 살게 되고 컴퓨터와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요거보다 더 센 놈이 누구예요? 요 놈이거든. 요 놈은요 거의 뭐 슈퍼야 슈퍼. 완전히 막 메가톤급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편화되는 순간 진짜 사람이 필요 없게 될 거야 아마. 우리가 기계를 사가지고 로봇이 일하게 만들었지. 그러니까 그걸 아무나 할 수 있냐 이거지.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모이게 되죠. 지금도 부가 자꾸 한쪽으로 모이잖아요. 모이는 거예요. 필연의 법칙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 한쪽으로 계속 모이면 엄청난 부자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저 가난해지는 거야.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떤 세상이 올까? 혁명이 일어나겠죠. 역사의 기본 법칙입니다. 발전과 혁명과 전쟁과 다시 만들어지는 이런 것이 계속 사이클이 돌겠죠. 그죠? 혁명이.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정치혁명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혁명이 일어난 게 보편적 복지사회를 이제 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국가가 하는 일이 뭐지? 혁명을 방지하기 위해서, 폭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을 좋게 하면 혁명이고 나쁘게 하면 폭동 아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부의 균등 분배를 실현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그 기능이거든. 부의 균등 분배. 그래서 부를 균등하게 분배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뭡니까? 세금이라고. 세금. 그러니까 높은 데를 깎아가지고 낮은 데를 메워준다. 이게 세금이 기본 원칙이죠. 그런데 세금을 누가 거다? 사람이 거다. 그럼 누가 사용해? 사람이 사용하니까 공정해, 불공정해? 불공정하니까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뭔 이야기다 이끌으셨나 이거? 이제 봅니다. 공유부터 보시면 돼요. 공유. 기본을 잘 챙기시고 공유의 개념 잘 땡기고. 책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 공유의 개념 보니까 공유란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것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이렇게만 끝내면 안 되고 요거는 뭐예요? 지분에 의해서 수인의 소유로 된 것, 이러면 공유하고 합의하고 구별 안 돼. 그래서 한 단계를 더 나가서 지분이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지분의 분할 양도가 자유롭게 인정되는 것 이렇게 해야 공유가 이제 마무리되겠죠. 자유롭게 인정되면 공유고 지분의 분할 양도가 자유롭지 못하면 그건 합의가 되는 거예요. 공유 합의를 그렇게 하는데 공유 합의. 그리고 나서 공유의 성립 돼 있죠.
요거는 뭐 우리가 맨날 봤던 이야기죠. 요거 첫날부터 봤던 거 아이가.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은 딱 두 개. 뭡니까?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 그러니까 공유도 단독소유에서 공유로 바뀌는 것도 권리 변동이다 아니다. 권리 변동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토지 한 필을 가지고 있다. 단독소유죠. 사망을 했다. 자식이 3명이다. 그럼 뭐가 돼? 공유로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단독소유가 공유로 바뀌는 것도 권리 변동인데 그 공유로 바뀌는 권리 변동의 현상은 법률 행위를 통해서 공유가 되는 경우도 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도 있는데 법률 행위를 통한 경우는 뭐가 필요하지? 공유 지분 등기를 해야 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등기 필요 없다. 보세요. 공판상 경기 이렇게 딱 이어져야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토지 한 필을 가지고 있다 사망을 했고 자식 3명한테로 상속이 됨으로써 아버지 단독 소유가 3명의 공동 소유로 바뀌었죠. 등기 필요해? 필요 없어. 상속이라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유이기 때문에 등기 필요 없어요.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한 필지 4억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을과 병이 1억씩 출자해가지고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다음에 두 사람이 공동 소유하기로 했다. 법률행위 아니야. 매수. 아니, 갑으로부터 토지 한 필지를 A하고 B가 4억짜리 토지를 2억씩 내가지고 샀다니까. 매매해가지고 이제 두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게 됐다고. 법률행위로 한 거야? 아니야. 매매니까 법률행위 아니야. 이때는 공동 소유가 언제 되는 거예요? 각자 지분을 2분 1씩 등기를 마쳐야 공유가 된다니까. 상속이 아니다. 공판상 경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매매 계약 매제가 공유가 되는 경우는 등기를 해야 되고 공판상 경기를 해서 공유가 되는 등기 필요 없고 그래서 법률행위로 인한 성립이 있고 넘어가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립이 있고 그러니까 뭐 앞에서 배운 거 똑같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은 나중에 우리 외울 거예요. 동안에 2번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립 줄쳐놓고 나중에 우리가 매부, 구원, 상경 이렇게 떼어 외울 거예요. 지금 외우지 마. 외우면 머리가 아프니까. 그 다음 공유 지분 봅니다. 내려서 지분의 개념. 지분은 누구 거예요? 공동 소유야, 단독 소유야? 지분은 내 겁니다. 공동 소유가 아니야. 그래서 둘째 줄. 양적으로 소유권의 일부, 즉 소유의 비율일 뿐이다. 그리고 얘는 공동 소유가 아니다. 좀 이따 보기로 하고. 그 다음 지분의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가 된 경우는 정한 대로 하면 되고 법에 정한 대로 하면 되고 상속은 법률의 규정이 한 거죠. 그럼 상속으로 인해서 공유가 된 경우에는 지분이 법에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죠. 행자간에는 지분을 똑같이 가져가고 배우자는 0.5를 더 가져가고 정해져 있잖아. 그럼 그 정해진 대로 하면 돼. 법률 행위를 한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까 4억짜리 토지를 2억씩 출자해가지고 공동으로 구매를 했다. 구입을 했죠. 그럼 지분이 어떻게 될까? 반반씩 가져가면 되지. 그런데 4억짜리 토지를 A가 3억을 내고 B가 1억을 냈다. 그럼 어떻게 될까? 4분의 3, 4분의 1씩 가져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정한 대로 하면 되고 법률의 규정에 한 경우는 법률에서 정한 대로 하면 되고 지분의 비율이 그렇게 된다고. 그런데 정함이 없거나 명백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줄 기억.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 지분이 결정이 되는데 그 다음 줄을 쳐. 그것이 불명하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줄치고. 그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니은 내려가서 공자 1인이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까지 줄을 치고 아버지가 토지 한 필지를 남기고 사망했는데 형님과 동생이 2분의 1씩 상속을 받았죠. 그런데 동생이 장가도 못 가보고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장가도 못 가봤다가 무슨 말이고? 상속인이 없다 이 말 아이가. 공자 1인이 사망을 하거나 상속인이 없이 사망하거나 아니면 지분을 포기해버리면 이 동생의 지분 2분의 1이 국가로 간다, 형님한테로 간다? 형님한테로 들어가기 때문에 형의 지분이 2분의 1에서 어떻게 2분의 2로 늘어나겠죠? 이런 것을 지분의 탄력성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지분이 늘었다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분은 다른 공자에게 각각 지분의 비율로 계속한다 줄치고 그 니은 앞에다가 제목을 달면 지분의 탄력성 이렇게 적어놓고 지분의 탄력성. 그 다음에 넘어가서 또 하나 3번 공유 지분은 처분이 자유다 제한이다? 자유지. 이어서 봤다 그지? 공유 지분은 분할, 양도가 처분이죠. 분할, 처분, 상속, 담보가 자유롭게 인정되는 것이 공유 아니야. 그러니까 대부분 상수질이죠. 여기까지 봤습니다. 지분 처분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 다음 니은에 보니까 지분 양도 금지 태가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았고 형이 동생을 보고 말했다고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분할을 가지고 또 재산 분할하고 이러면 싸움이 붙으면 또 보기 안 좋으니까 앞으로 우리 한 5년간은 아니면 3년간은 분할하지 말자
하니까 동생도 말했어. 좋습니다. 합의를 봤죠? 그게 이제 공유물 분할 금지 퇴계를 할 수도 있고, 또 아버지가 아끼던 자동차니까 우리 팔지 말자. 동생이 그럽시다. 그럼 둘이서 뭐다? 처분을 금지하기로 또 합의를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분할이나 처분은 금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공자 간의 법률 관계, 요건 이제 잘 보셔야 돼. 여기서부터 잘 봅니다. 이제 공자의 내부적 관계인데 규칙입니다. 규칙은 외우셔야 돼. 가장 대표적인 공유가 상속재산입니다. A라는 아버지가 4억짜리 토지 한 필지하고 고급 자동차 한 대를 남기고 3월 10일 날 사망을 했다.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그에게는 갑, 을이라는 두 명의 자식이 있었다. 그러면 자식이 뭐예요? 아버지 전 재산의 2분의 1을 상속받았겠죠? 행위 2분의 1, 동생이 2분의 1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속받은 요 자동차나 토지를 공유자 내부적 관계에서 어떻게 사용 수익 처분을 할 것인가? 요 이제 규칙을 보는 거죠. 규칙. 먼저 사용 수익을 어떻게 할 거냐? 요거는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전부의 비율. 자, 자동차 어떻게 타고 다닌다고? 지분의 비율로 이러면 틀려. 전부를 이렇게 이 말이 들어가야 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하면 어떻게 해? 반만 타라 이 말인데 반만 타고는 자동차가 가나? 너는 오른쪽만 타고 나는 왼쪽만 타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동차 전부를 사용하는데 사용의 빈도수가 지분의 비율이다. 네가 보름 타면 나도 보름 타고 네가 한 달 타면 나도 한 달 타고 이런 뜻이에요. 사용 수익은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누가 와서 자동차를 빌려달라 이랍니다. 빌려주는 것은 무슨 행위다? 관리행위입니다. 이 관리행위는 지분의 가반수로서 한다. 지분의 가반수입니다. 공유자의 가반수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가반수란 말만 알고 있으면 되고 반드시 지분을 붙여서 지분의 가반수 해야 돼. 공자의 가반수는 틀려. 지분의 가반수로 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처분 변경. 자동차를 사고 판다. 아니면 나대지에 건물을 짓는다. 나대지를 대지로 바꾸는 건 변경이죠. 이 처분 변경은 어떻게 한다? 공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보존행위. 자동차가 고장이 났다. 어떻게 해야 돼? 고쳐야 되겠죠? 수선, 유지 이런 거예요. 보존행위죠. 그죠? 보존행위는 다른 공제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냥 각자가 단독으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세금이 나왔어. 세금이나 자동차 보험료는 뭐예요? 부담이죠. 부담행위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각자가 지분의 비율로 부담합니다. 자동차 세금이 100만 원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 50만 원씩 부담해야 되겠죠? 근데 동생이 돈이 없어가지고 세금도 안 내고 보험료도 안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이 세금이나 보험료를 계속 혼자서 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1, 2년 하면 형은 동생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그 공유 지분을 강제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지분을 강제로 팔고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자 중 1인이 1년 이상 부담 행위를 태만히 하고 있으면 다른 공자가 그 공자의 지분을 강제로 매수할 수 있다. 요 5개가 공유자의 내부적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부적 관계. 내부 규칙이에요. 내부 규칙이기 때문에 이걸 머릿속에 딱 엮고 있어야 돼. 이걸 머릿속에 엮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판례를 보는 겁니다. 지금부터 보는 것이 이제 중요한 판례들이 나오겠죠. 이제 봅니다. 백분지 토지 한 필지를 갑, 을, 병, 세 명이서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지분을 보니까 갑의 지분이 3분의 2, 6분의 1, 6분의 1 이렇더라고. 한 필지 토지를 각 3명이서 3분의 2, 6분의 2, 6분의 1씩 가지고 있다. 됐죠? 요걸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가반수 지분권자 내지는 다수 지분권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거는 뭐라고 하면 되지? 소수 지분권자, 가반수에 미달하는 지분권자 이래도 관계없겠죠. 그죠?
지금부터 요거 이제 규칙을 가지고 응용을 하는 거예요. 요 규칙을 알아야 요 판례가 이해가 된다고. 근데 공유가 매년 노는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요 부분이야. 지금 우리가 보는 거. 어려운 것부터 먼저 보셔야 돼. 그러니까 요 부분을 먼저 딱 넣으셔야 돼. 넣고 나머지 것들은 쉬워. 여기 통과되고 나면 나머지 쉬워요. 자, 이제 봅니다. A가 와가지고 그 토지를 빌려달라 그래. 그럼 땅을 빌려주는 것은 무슨 행위다? 말귀를 알아야 된다, 이거. 관리행위죠, 그지? 그럼 관리행위라고 어떻게 하랬지? 집어넣기 가만있어. 그러니까 을과 병이 합의하면 빌려줄 수 있어, 없어? 빨리빨리 계산해라. 을과 병이 합의를 하더라도 지분이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 둘이 합쳐봐야.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가 없고 갑 혼자서는 맺으면 돼, 안 돼? 그래서 갑 혼자서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가 있죠. 임대차 계약 맺고 임차인이 점유하면서 매월 90만 원씩 임대료를 주기로 했다. 요 임대차는 하자가 있다, 없다? 없다. 가반수 지분권자는 혼자서도 임대차와 같은 빌려주는 관리 행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 하자 없고, 따라서 임차인의 점유는 적법이야, 불법이요? 적법 점유입니다. 그 다음 판례. 소수 지분권자 병이 A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이 점유하고 있는 그 목적물 중에서 6분의 1이 내 몫인데 나는 임대차에 동의한 적이 없으니까 6분의 1만큼은 사용하지 마세요.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이 임대차는 적법한 임대차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병이 A를 보고 임대료 90만 원 중에서 15만 원, 6분의 1, 15만 원이 내 몫인데 내한테 바로 주세요. 돼, 안 돼?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임대차 계약은 물권행위다, 채권행위다? 채권계약이고 채권은 절대권, 상대권. 상대권이기 때문에 오로지 누구에게만? 상대방 갑에게만 임차인은 책임지면 되지. 계약의 상대방이 아닌 다른 공개에게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상대란 말도 중요한 거야. 이것도 중요한 판례입니다, 지금. 그 다음 중요한 판례. 소수지분권자인 병이 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어. 단독으로. 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면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을이 그 토지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냐? 될까요? 그것도 됩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예요. 많이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판례는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전부를 반환 청구하는 것은 무슨 행위로 본다? 요거는 보존행위로 봅니다. 보존행위는 아까 지분을 따지지 않습니다. 각자가 단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냥 보존행위로서 전부를 돌려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다수지분권자 갑이 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어. 그럼 소수지분권자가 토지 전부를 내한테 돌려주고 나가주세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그건 안 됩니다. 왜 안 되지? 다수지분권자는 자기 스스로 혼자서도 뭘 할 수 있다? 관리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토지 전부를 점유하면서 자기가 직접 쓰든지 남한테 빌려주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소수지분권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죠. 그러니까 갑이 전부 점유하는 동안에 을과 병은 토지를 사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매달 6분의 1만큼, 만약에 이 토지가 90만 원 임대를 받을 수 있는 땅이라면 매달 15만 원씩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나가주세요. 못하지만 15만 원씩 뭐는 달라? 부당이득으로서 돈을 달라. 이렇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은 청구 안 되고. 전부를 점유하는 적법이야, 불법이야? 적법이잖아. 관리행위로서 적법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배상은 문제는 없고 보상을 해줘야 된다. 배상은 나쁠 때 하는 거고, 배상은 무슨 나쁜 짓 했을 때 하는 게 배상이고, 보상은 나쁘지는 않는데 상대방한테 손해를 끼쳤을 때 하는 게 보상이야, 보상. 이는 보상을 해줘야 돼. 15만원씩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 다수지분권자의 갑이 그 위에다 단독으로 건물을 지으면 돼야 안 돼요? 건물을 짓는다, 돼, 안 돼? 안 된대. 이 건물을 짓는 거는 뭐고? 변경하여 변경. 나대지를 대지로 바꾸는 행위이기 때문에 전운동에서 해야지. 가반수 지분권자만으로는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 다음에 다수지분권자가 그 토지를 자기 명의로 단독으로 등기를 해버렸다. 그럼 이 등기는 전부 무효다, 일부 무효다? 3분의 2만큼은 유효야, 무효야? 유효구만. 왜? 왜? 아니, 제발 좀 껍데기 알맹이를 이야기하세요. 우리나라 등기는 간단한데 그거 다 간단한 거 자꾸 놓치네.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물어보면 머릿속에 껍데기가 있냐 알맹이가 있냐 이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껍데기 있어 없어? 자기 명의로 등기라는 껍데기는 만들어줬고 알맹이 있어 없어?
3분의 1만큼 알맹이도 있네. 그러니까 껍데기도 있고 알맹이도 있으니까 3분의 1만큼은 유효다 이렇게 답을 해야지. 그럼 3분의 1만큼은 먹고 껍데기는 있지만 덩기는 내명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3분의 1만큼 실체적 권리관계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껍데기 덩기니까 3분의 1만큼은 무효다 이렇게 답을 해야지. 근데 B에게 팔고 덩기를 당해준 거예요. 그럼 넘겨받은 B의 덩기도 3분의 2만큼은 뭐예요? 유효. 3분의 1만큼은 무효야. 따라서 을과 병은 갑이나 B를 상대로 덩기 전부를 맞서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답을 해야 돼. 덩기 전부를 맞서 청구할 수는 없고 3분의 1 범위 내에서만 덩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요까지 이제 내부적 관계에서 쭉 본 거야. 이제 외부로 갑니다. 외부로. 제3자의 관계에서. 이 토지 전부를 제3자 C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을 혼자 가가지고 소수지분권자가 혼자 가가지고 토지 전부를 돌려주세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그건 된다고 봅니다. 왜 된다? 그건 뻔하지 뭐. 소수지분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보존행위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제3자가 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소수지분권자가 토지 전부의 점유 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뭐로 본다? 보존행위로서 인정되기 때문에 유효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을이 C를 상대로 네가 점유하는 동안 우리 세 명이서 매달 90만 원씩 손해를 봤으니까 90만 원 전부를 내한테 손해배상하세요. 돼? 안 돼? 요건 안 되는 거예요. 물건은 어디 도망가는 게 아니니까 돌려받을 수 있지만 돈은 어때요? 돈은 예민한 거지. 내 손에 들어오면 그게 내 돈이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90만 원 전부를 제가 손해배상 받아버리면 지 돈이 돼버려요. 그럼 누가 피해를 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검찰은 항상 자신의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만 배상을 청구한다. 이렇게 돼. 얼마? 15만 원. 90만 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90만 원. 15만 원 주세요. 돼? 안 돼? 되는 거야. 손해배상. 그 다음에 C가 점유한 기간이 지금 현재 19년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지? 1년만 넘어버리면 점유율 취득시효가 돼가지고 세 명이서 지금 토지를 뺏길 판이 되겠다고. 그러니까 을이 그 사실을 알고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시효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럼 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칠 것이냐? 전부에 미친다. 자신의 지분 6분의 1에 미친다. 6분의 1만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항상 시효를 중단한 사람의 지분만큼만 중단이 되지 전부에 대해서 중단되지 않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점유기간이 20년을 경과했습니다. 20년 경과하면 이제 시효가 완성이 됐죠? 취득시효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취득시효 완성 후에 뱅이 정에게 6분의 1의 지분을 팔았습니다. 그럼 정은 시효 완성 전의 3자야, 후의 3자야? 후의 3자니까 시효 완성자인 C는 정을 상대로 해서는 시효 주장을 한다, 뭐 한다? 시효 취득을 주장하면서 6분의 1의 등기를 나한테 주세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시효 완성 후의 3자는 내가 못 이겨. 그럼 반대로 정은 C를 상대로 내 땅에서 나가주세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정은 6분의 1의 소수지분권자고 C는 잠정적으로 6분의 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다수지분권자이기 때문에 소수가 다수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 못하는 거예요. 고마울까? 이제 인상이 별로 안 좋아. 판례가 엄청 많아. 이 공유에 관련된 판례가 이 많다고. 근데 이게 좀 어렵더라도 중간에 멈추면 안 돼. 이거 한 10번 보면 돼. 10번 정도 보면 나중에는 이게 그냥 내 경험칙상 한 가을쯤 되면 이제 다 알아. 그러니까 저는 내가 출발할 때 20개 시험에 나오는 걸 똑바로 보자 그랬죠. 시험에 나오는 거 20개를 정확하게 보자 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게 어려워. 시험에 매년 나오는 것들은 예측은 되는 반면에 까다롭고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반복을 계속하면 극복이 되니까 그게 차라리 안정적이야. 여기에 어디 놓을지 모르는 걸 괜히 보는 것보다 확실히 놓는 걸 어렵더라도 완벽하게 정복해버리는 게 이게 훨씬 편하다고.
그래 20개를 내 걸로 딱 만들어 놓으면 합격에 전혀 지장이 없거든. 이런 것들이 어려워요. 실제로. 그리고 취득시효도 쉬워요, 어려워요. 취득시효도 판례가 얼마나 많더노? 어렵다니까. 그래도 대상이 딱 정해져 있는 거 하고 내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고 하는 거하고는 천 차이지. 안개 속에서 헤매는 것보다는 목표가 정확한 게 그래도 안정적이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어렵더라도 해치고 나가야지. 보자. 이 토지를 제3자 D가 근거 없이 등기를 가져와 버렸어. 이 사람은 근거 없이 점유하고 있고 이 사람은 근거 없이 남의 땅을 그냥 등기를 가져왔다. 그러면 가 혼자 가가지고 그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냐? 요건 됩니다. 등기가 이렇게 넘어가는 건 뭐야? 이전이죠. 이전 등기는 앞으로 가는 거고 말소가 되면 어떻게? 다시 돌아올 거 아니야. 돌아오면서 각 지분별로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어. 그래서 소수 지분권자든 다수 지분권자든 제3자를 상대로 무효 등기 전부를 말소 청구하는 건 됩니다. 그런데 전부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돼. 전부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청구해버리면 직구시 되어버리니까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고. 그건 안 돼. 말소 등기는 청구할 수 있지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봅시다. 그것도 많다. 요 정도만 해도 될 거예요. 판례 이제 봅니다. 259페이지. 공자 간의 법률관계. 여기 이제 공자의 내부적 관계에 대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규칙이기 때문에 줄만 쭉 주시면 돼요. 먼저 공유물의 사용 수익 줄치고 요까지 왔죠. 아까 사용 수익은 어떻게 한다 했죠?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그거 다 줄을 치고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그래서 법전에도 그냥 줄을 치면 됩니다. 263조 쭉 가다가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한다.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그것만 딱 줄을 쳐. 쭉 치면 재미가 없고 딱 필요한 것만 줄을 쳐. 그리고 전부에다 똥함 치고 그건 안 배우도록 조심해. 지분의 비율로 사용한 데는 틀립니다. 전부를 하는 말이 딱 안 빠지도록 조심하고. 그 다음 내려서 265조 관리 보존. 자, 법전에 줄을 칩니다.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줄치고 어떻게 한다 했지? 쭉 가서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 지분의 과반수 줄치고 지분에다 동안을 쳐놓습니다. 그것다 공유자란 말을 끼안을 버리면 틀립니다. 공자의 과반수면 안 돼. 지분의 과반수야. 그 다음 쭉 가서 보존행위는 줄치고 각자가 동안을 치고 보존행위는 그냥 아무나 해도 돼. 지분과 관계없이. 그리고 이제 시험에서는 관리가 중요한데 기억에 관리가 무슨 말입니까? 그냥 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임대차 전세권처럼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행위가 관리행위다. 그런 거 보시고. 그럼 관리행위는 어떻게 한다 했죠? 지분의 과반수로 산다 했잖아. 그러니까 밑에 판례를 보세요. 파란 것이. 과반수 공유 지분권자가 줄치고. 자, 혼자서 관리행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 공유물의 특정물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걸 정하는 것. 이거는 관리 방법으로서 적법하다 부적법하다? 적법하지. 지분의 과반수로서 혼자서도 관리 수익을 할 수 있으니까 관리행위 할 수 있죠. 넘어갑니다. 관리행위에 대한 판례가 지금 쭉 나오고 있죠. 그지? 자, 10번 봅니다. 10번 판례. 과반수 지분의 공자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 줄치고. 아까 여기서 누굽니까? 요즘 판례가 좀 어지러운데 찾아가야지. 과반수 공유자인 임대차계라면서 지분을 A를 말해요. A. 지금 읽어보면 A야. A. A의 점유는 적법이야 불법이야? 적법이야. 그래서 소수지분권자는 나가주세요. 점유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점유 배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리고 15만 원 내한테 직접 주세요.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줄 그 점유로 인해 법률상 원리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즉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행사할 수가 없다. 적법한 점유니까. 그 다음에 D번 공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 동안 치고 임대하는 행위 무슨 행위입니까? 빌려주는 것은 관리행위 아니야.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도 관리행위고 그렇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줄치고 깨는 것도 뭐예요? 관리행위죠. 그러니까 임대차와 관련된 건 다 관리행위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지? 지분의 과반수. 그래서 관리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밑에 줄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 다음 니은의 보존. 보존은 어떻게 한다 했죠?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유지, 수선, 관리, 보존, 유지, 수선이죠. 유지, 수선. 그래서 그 A번 판례가 중요합니다. 그 둘째 줄 끝머리. 다른 공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는 자에 대해서 보존행위로서 공유물 전부를 말할 수 있다. 인도나 맹도를 청구할 수 있다. 아까 소수지분권자가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전부를 반환 청구한다, 못한다? 한다 이런 뜻이죠. 한다. 그 다음 넘어서 B번. 부동산 공제의 1위는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줄쳐 제3자 명의로 원인 무효의 등기가 이전되어 있는 경우에 끊고 요 누굽니까? 요 D죠. D 명의로 무효 등기가 되어 있다. 아무나 가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다. 말소 등기는 청구되죠. 그래서 그 밑에 줄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등기 전부를 말소 청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전 등기를 청구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C번. 소인의 공유로 된 부동산에 줄쳐 그 공유자 중 1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물 전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명의로 갱유함으로써까지 읽었죠. 이거 누굽니까? 갑이죠. 갑이 자기 명의로 단독 등기를 해버렸어. 그러면 다른 공자가 등기 전부를 말소 청구할 수는 있어 없어? 없지. 3분의 2만큼은 유효니까. 그래서 그 밑에 줄 그 단독 명의로 등기를 갱유하고 있는 공제에 대해서 그 공유자의 공유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 지분에 관해서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3분의 1만큼만 말소 등기를 청구해야지 3분의 2는 유효니까 말소 등기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까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내려서 3번, 동안 3번. 공유물의 처분 변경은 어떻게 한다고? 전원동의가 필요하죠. 전원동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법전에 보니까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처분 변경 못한다 되어 있죠. 그 말은 전원동의를 받아라 이런 뜻이죠. 됐고. 그 다음에 공유물의 부담 줄치고. 부담은 아까 어떻게 하라고요? 지분의 비율로 한다 했죠. 세금 이런 거 아닙니까? 세금, 자동차 세금, 그 다음에 보험료, 지분의 비율로. 지분의 비율로 줄치고. 근데 이 항을 보니까 1년 이상 의무 이행을 지체한 때 아까 동생이 이제 세금도 안 내고 막 보험료도 안 내고 있는 거예요. 행님이 다 냈단 말이지. 그러면 다른 공자는 상당 가액으로 그 지분을 뭐 할 수 있다.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매수할 수 있다. 그것까지. 요까지가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공유를 분할 봅니다. 분할은 자유다, 제한이다. 이 기초만 알고 있으면 돼요. 요 분할은 자유다 했잖아. 공유를 분할 자유다. 자유다. 그럼 분할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자, 분할 자유부터 줄치고. 각 공자는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해서 종료할 수 있다. 그런데 니은은 분할이 안 되는 것들인데 요건 나중에 우리가 법정 공유에서 배울 거예요. 구경은 분할이 안 된다. 구분소에서 공용분할이라든지 경계에 설치된 경계 부담 이런 것들은 분할이 안 됩니다. 지금은 외울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분할의 방법 봅니다. 동생이 형님을 찾아서 토지나 자동차를 분할합시다 하면 형은 선택권이 있어 없어? 무조건 분할에 응해야 돼. 분할을 못 해준다고 거부할 수 있어? 거부하면 안 된다 했다 이가 점주에. 점주 행성 판결 안 배웠습니까? 공판상 경기할 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청구권이야 행성권이야? 행성권이기 때문에 동생이 분할해요 이러면 행은 뭐야? 무조건 분할에 응해야 돼. 나 분할 못한다 이게 안 된다니까. 지가 선택권이 없어. 자기 거 찾아가겠다는데 그걸 거부하면 되나? 분할해줘야지. 지가 분할해주는 게 아니고 분할에 참여를 해야 된다니까 동시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합의를 통해서 분할하는 게 원칙입니다. 합의를 통해서. 그런데 아까 누구처럼 응하지 않는 거야 이제. 가만히 기다려야만 내가 나중에 알아서 챙겨줄게. 그럼 동생이 열받아 안 받아? 열받지. 왜 열받아요? 그 형님 거야. 내 것도 있어. 반은 내 건데 형님 뭔데 내한테 알아서 챙겨주냐고. 내 걸 내가 줘야겠다는 게. 형님 무슨 은혜를 베푸는 것도 아니고. 형님 걸 주는 것도 알아서 챙겨주겠지만 형님 걸 주는 게 아니잖아. 내 거니까. 내 걸 내가 줘야하는데. 근데 합의가 안 된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하지? 재판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재판본 아니야. 그러니까 분할의 형태는 몇 가지 있다고? 합의 분할 아니면 재판 분할 둘 중에 한 개지 뭐. 분할의 형태는 두 가지입니다. 분할의 방법은 합의 분할 하든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다? 재판 분할 합니다. 그럼 합의를 한다면 어떻게 합의할 거냐? 그거는 당사자가
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 토지처럼 해물 분할이 되는 건 어떻게 한다? 그럼 해물 분할하면 되지. 토지는 이거 선만 치면 되잖아. 이렇게 딱 잘라 이 네 거, 이 내 거 이렇게 할 수 있지. 근데 자동차는 해물 분할이 돼 안 돼? 안 돼. 자동차를 반을 잘라버리면 고물이 돼버리니까 안 될 거 아니야. 자동차, 뭐 돼지, 황소 이런 것들은 분할이 안 된다. 이거 그러면 어떻게? 팔아가지고 대금으로 분할하면 되겠죠. 대금으로. 그다음에 이제 가격 배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시골에 살다가 농사를 짓다 돌아가셨는데 형은 시골에서 농사 지니까 토지가 필요하고 동생은 도시에서 뭐 살니까 토지가 굳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이 4억짜리 토지를 어떻게 한다고? 형님이 다 가져가고 동생한테는 뭘 주면 되지? 돈을 2분의 1만큼 2억을 주면 되겠죠. 그런 걸 말한다. 가격 배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의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여기 합의 분할입니다. 자, 합의 분할부터 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분할의 방법에서 기업 분할 청구 줄치고 요거는 청구권이요 행성권이요? 행성권에 속한다 줄치고. 그래서 즉 공자 1인이 이를 행사하면 이가 뭐예요? 공유물 분할 청구죠. 어떤 방법에 의해서든 공유물을 분할해야 하는 법률 관계가 발생하는 거예요. 행위 뭐 분할 못한다 이게 안 돼. 법률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분할해줘야 돼. 그리고 밑에 줄을 쳐. 분할할 때는 전원이 분할에 참여 줄치고 한 명으로 빠지면 그 분할은 무효입니다. 행제가 5명이요. 그러면 분할할 때 3명은 빠지고 2명만 분할하면 돼, 안 돼? 3분의 2만큼 떼놓고 3분의 1만 우리 분할, 이게 안 된다고. 전원이 분할에 참여. 한 명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내려가서 니은을 봅니다. 협의해야 분할 줄치고. 이게 원칙이죠? 협의 분할. 그래서 분할은 당사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뭐 방법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물 분할하든 뭐 대금 분할하든 관계없어. 토지를 팔아서 분할하든 토지 자체를 그냥 청량을 해가지고 분할하든 이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이 저기 내지 줄 보니까 해물 분할 동남치고 그 밑에 줄 대금 분할 이런 말도 있죠. 그 밑에 줄을 보니까 또 뭐가 보여? 가격 배상 이런 말도 있죠. 거기 이제 분할이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재판상 분할 줄치고 협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협의가 안 될 때 그래서 줄을 쳐. 협의에 와여 분할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그때는 뭘 한다? 이제 심각하게 이제 가는 거죠. 재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막판까지 간 거지. 그 다음 밑에 중요한 판례 하나 있죠.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한 경우 줄을 딱 치고 이때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도 제기할 수 없고 그 소송을 유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형님과 동생이 토지를 이렇게 분할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요거 형님 가져가고 요건 동생이 가져가라 했어요. 근데 동생이 집에 가서 가만히 누워서 생각하니까 암만 해도 내가 받은 부분이 손해인 것 같아. 요쪽은 부산 쪽이고 요쪽은 김해 쪽이야. 어느 쪽 따지가 좋아요? 부산. 요쪽이 좋네. 토지란 것은 이 요물가가 돼가지고 단 몇 미터라도 차이가 팍팍 나는 거야, 가격이. 집도 마찬가지죠. 점포도 마찬가지요. 1미터 상관에 뭐 점포가 잘 되는 집도 있고 안 되는 집도 있어. 그만큼 부동산이 예민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 분할에 합의는 했는데 불만이 있어, 불만이. 그래서 그 다음날 형님이 와가지고 우리 이제 분할 청량하자 하니까 동생이 협력을 해야 하네. 도장도 안 찍어주고 뭐 아프다 하고 누워버리고 막 이런단 말이지. 그렇다 해서 형님이 법원에도 다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돼,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분할 청구 소송은 이제 못해. 이미 합의가 됐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 확인 청구 소송 하든지 지분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소송을 못한다는 뜻은 아니고 소송 중에서도 뭐를 못한다? 분할 청구 소송 못한다. 이 말이야. 소송해서 도면 첨부해서 판사님 우리가 이렇게 분할하기로 합의를 봤으니까 이 합의 내용이 유효하다는 걸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는 관계 없어요. 그렇지만 판사님 네가 알아서 다시 분할해 주세요. 이건 돼, 안 돼? 그건 안 된다고. 이미 두 사람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판례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분할이 합의가 되었다면 그 중 한 명이 협력을 하지 않은 데서 다시 분할 청구 소송하는 건 안 됩니다. 그 다음 내려가서 B번. 분할 청구 소송은 무슨 소송입니까? 행성 소송. 행성의 소고. 그 다음에 한 명이라도 빠지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아까 자식이 5명인데 4명은 분할을 원하지 않고 한 명은 돈이 급하니까 분할하고 싶고 그럼 분할하고 싶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 합의에 응하지 않는 다른 행제간 4명을 상대로 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해야 돼. 그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밑에 줄을 쳐.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꼭 공동으로 소송. 전원이 다 원고로 들어가든 피고로 들어가든 소송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서 10번.
재판에 와요 공유물 분할하는 경우에는 뭐가 원칙입니까? 해물 분할이 원칙 줄치고 토지 이런 거 해물 분할 되죠? 근데 아까 자동차는 해물 분할 돼야 안 돼? 그럼 어떻게 할까? 그 밑에 줄 현재의 가액이 감소되거나 뭐 그를 분할이 안 되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경매를 명할 수 있다. 경매를 명한다 밑에다가 대금 분할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경매를 한 다음에 그 경락 대금을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분할한다 이런 뜻입니다. 분할한다. 그 다음 뭐 D번은 천천히 보셔도 되고 그 다음 내려서 분할의 효과 동안에서 한번 내렸어. 자 분할을 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 공유가 뭐로 바뀌어? 단독 소유로 바뀔 거 아닙니까? 분할의 효과 옆에 내리죠. 행님이 2분의 1, 동생이 2분의 1 가지고 있던 것이 분할이 되면 이제 뭐로 바뀐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 하도 꺼지 말고. 단독 소유가, 말을 잘못했다. 공유가 뭐로 바뀐다? 단독 소유로 바뀐다. 이렇게. 이게 공유물 분할 효과 아닙니까? 공유가, 이건 네 거, 이건 내 거, 이제 단독 소유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바뀌는 시점이 중요한 거야. 바뀌는 시점. 단독 소유로 바뀌는데 언제 바뀌느냐? 아까 공유물 분할을, 공유가 단독 소유로 바뀌는 건 권리 변동이 아니야. 소유권의 변동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은 딱 두 가지. 뭐지?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규정 아니야. 그러면 법률행위를 통해서 단독 소유가 됐다. 이게 뭐야? 합의분할이죠? 합의분할은 합의나 계약이나 뭐 법률행위나 같은 말 아닙니까? 합의분할은 법률행위를 통한 분할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지? 각자 자기 앞으로 등기를 마쳤을 때 단독 소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재판분할은 법률행위야 법률규정이야? 법률규정이죠. 공, 판, 상, 경기할 때 판이 뭐고? 이 공유물 분할 판결 아닙니까? 공유물 분할 판결은 법률의 규정에야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 필요하다 필요 없다. 등기는 필요 없고 언제? 판결 확정 시에 단독 소유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 구별을 잘 하셔야 돼. 그래서 기업, 소유권 변동, 즉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데 둘째 줄, 그 효력 발생 시기는 협의상 분할의 경우에는 등기 시 끊고 재판상 분할의 경우에는 판결 확정 시다. 그 재판상 분할이 뭐예요? 법률 규정이죠. 187조 아이가 공판상 경기. 그리고 분할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분할은 그때부터 단독 소유가 됩니다. 분할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는다. 줄치고. 됐죠? 줄치고 밑에다가 예외적으로 상속재산적으로. 일반적인 공유물은 분할하면 분할한 그때부터 단독 소유로 전환이 되는데 상속재산은 어떻게 된다? 소급표가 있습니다. 상속 개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단독 소유가 됩니다. 그렇게. 그것만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공자 사이의 담보 책임을 크게 볼 것 없고 밑에 디귿이 중요합니다. 지분상의 담보물권 줄을 딱 치고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거예요. 행님이 지금 토지를 2분의 1 상속받았죠? 그럼 2분의 1이 지분적 가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아까 4억짜리 토지니까 2억은 될까 이가? 행님이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다? B라는 은행을 찾아가겠지. 찾아서 돈 1억을 빌리고 자신의 요 공유 지분에다 뭘 했다고? 저당권을 설정해 준 거예요. 이제 지분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1억을 빌리 쓴 거예요. 공유 지분에도 담보물권이 성립이 됩니다. 공유 지분을 담보로 잡아 돈을 빌리 쓴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돈을 못 갚은 거예요. 10월 1일 날 변제하기로 했는데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그럼 은행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다, 그죠? 원래 행위 2분의 1, 동생이 2분의 1 돼 있는데 행님은 2분의 1 지분에 저당까지 지금 붙어 있는 거야. 그 상태에서 이렇게 분할이 된 거야. 이건 갑이 가져가고 이건 을이 가져가겠다. 근데 분할이 된 뒤에 돈을 못 갚은 거예요. 이를 안 갚았어. 그럼 은행은 갑이 돈을 안 갚았으니까 갑이 분할받은 부분만 계매가 들어갈 것인지 을이 분할받은 부분도 계매를 넣을 것인지 여기 문제 아닙니까? 이거 넣어 아니요. 요것도 넣습니다. 요것도 계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분할받은 부분에 담보의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애당초 은행이 담보로 잡은 것은
어느 특정 부분의 이분이다, 전체 이분이다. 전체 이분. 지분 이분이라는 것은 분할하기 쉬우니까 전부의 이분위를 담보자는 거야. 여기다 점을 한 개 찍어도 반은 갑의 것이고 반은 을의 것이죠. 그러니까 점의 반만 담보지. 여기도 점을 찍어도 마찬가지고 반은 갑의 것이고 반은 을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은행이 전체의 반을 담보를 잡았으니까 그 이외의 담보물 목적물의 분할이 일어나더라도 원래 토지의 전부의 반의 담보가 그대로 미칩니다. 따라서 안 갚으면 갑이 분할받은 부분도 이분일이 겸해 들어가고 을이 분할받은 부분도 이분일이 겸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을이 조금 불리한 부분도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근데 따지보면 불리한 것도 아니야, 따지보면.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단순하게 갑이 빌렸으니까 갑이 분할받은 부분만 겸했는다 이러면 행위와 동생이 분할을 할 때 어떻게 분할할까? 은행을 골탕 밀려고 이렇게 분할해버릴 수도 있죠. 이래가지고 동생은 요걸 줘버리고 행님이 요걸 가져버리면 행님이 분할받은 부분 길도 안 물고 있잖아. 그럼 땅값이 2억이 돼? 안 돼? 1억도 안 합니다, 이거. 길이 막혀버렸으니까. 그럼 은행이 겸했는데도 돈을 못 받는 거예요. 채권자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그래서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분할하든 원래의 토지의 저당권의 효력이 그대로 미칩니다. 저당권 설정자가 분할받은 부분에 저당권 효력이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판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판례를 봅니다. 부동산의 공유 지분 위에 건저당권이 설정된 후 공유 부동산이 분할이 됐습니다. 저당권 설정 위에 공유 분할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그 저당권이 건저당권 설정자에게 할당된 부분에 집중되는지 여부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답이 뭐예요? X죠. 집중되지 않는다. 그래서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갑의 지분 위에 설정된 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공유물 분할이 된 뒤에도 그렇죠. 종전의 지분 비율대로 공유물 전부 위에 그대로 존속하지 저당권 설정자인 갑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되는 건 아니다. 은행을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죠. 자, 챙기시고. 그 다음에 합의하고 총유는 지금은 안 봅니다. 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고